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매달리시고 남편이 아프면 병원에서 밤을 새우시고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누구도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온 가족의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소리, 계란말이 지지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남편은 신문만 보고 계시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큰며느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습관이 되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실 때도 항상 가족들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큰아들이 즐겨 먹는 돼지갈비,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까지. 정작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들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자주 꺼내 보셨어요. 오래된 통장 같기도 하고 편지 같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남편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말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픈 날에도 저녁 준비는 되었나부터 물어보셨거든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어요.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라며 금세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집안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누르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보는 이웃 할머니들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저 집 어머니 참 고생이 많으시네. 자식들이 좀 더 신경 써드리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그날도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셨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자신도 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상하지 못하셨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 가족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큰아들이 소파에 앉자마자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준비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래, 많이 힘들구나.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적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적금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푼푼히 모아서 만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는 아니에요. 그냥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하려고요.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성공하면 나중에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돈은 내가 아플 때를 위해 모아둔 거야. 아프면 저희가 다 해드릴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큰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계산만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도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자식들을 기르고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너희 아버지랑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곳이야. 추억이 많은 집이거든. 추억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면 좋은 돈이 될 텐데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냥 돈이 되는 존재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보셨어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자식들 학비, 집안 경조사비로 나가는 돈을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 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쉽게 빌려달라고 하는 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손자 손녀들 사진이 걸려 있고 부엌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한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평생 바친 사랑과 희생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내셨습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무엇을 적고 계시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나중에 온 가족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물론 모르셨죠. 어머니는 편지를 다 쓰신 후에 깊은 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후 병원에 가셨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자꾸 아프셨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오실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는 잠깐 멈춰 서셨어요.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와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셨어요. 아들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좀 바쁜데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어머니, 전화로는 시간이 없고요. 주말에 시간 되면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전화기를 보고 계셨어요. 둘째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딸아, 엄마야. 어머니, 지금 애들 숙제 봐주고 있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통화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구나. 어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셨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외로워지셨어요. 그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어머니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쓴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어머니는 편지지를 한 장 더 꺼내셨어요. 그리고 더욱 정성스럽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차근차근 적어 나가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졌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글을 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유언장을 다 쓰신 어머니는 봉투에 넣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정리해야지.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셨는데 이제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들은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모셔갔어요.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큰아들이 급하게 물어봤어요. 많이 늦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몸이 안 좋으셨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환자분께서 가족들에게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자식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만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셨던 거죠.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자식들은 형식적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쓰셨나요? 한 달 전쯤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봉인된 봉투를 꺼내셨어요. 유언장 공개는 장례식 후에 하는 게 좋겠지만 고인께서 장례식 당일에 공개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공개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뜯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에게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고자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큰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조건. 내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을 말이다.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조건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조건. 내가 죽은 후 1년 동안 매달 우리 집에 모여서 나를 기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이게 무슨... 큰 며느리가 말을 중얼거렸지만 변호사님은 계속 읽으셨어요. 세 번째 조건. 만약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상속분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다른 곳으로 기부된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곳이 어디인가요?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후원해 오신 동네 복지관과 고아원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몰래 기부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유언장이 끝났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도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진심이 드러난 거죠. 유언장 공개 후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특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큰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조건부 상속이라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종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큰아들도 동조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시네. 평생 모신 게 우리인데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다시는 거야? 하지만 둘째 딸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빠, 우리가 정말 어머니한테 잘했나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몰랐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 자식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자식은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려 했고 어떤 자식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조건부 상속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하지만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고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정신감정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의 확인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거든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해.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몰래 빚을 내서 우리 사업에 쓰신 적도 있잖아요. 그런 걸 들춰내면 유언장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둘째 딸이 반대했어요. 심해?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대응할 권리가 있어요. 큰아들도 큰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맞아.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못하시고 이런 조건을 다신 거니까 우리도 어머니의 과거를 따져볼 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커져갔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기리기는커녕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큰아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몰래 돈을 빌리셨던 일, 가족 몰래 기부하신 일들을 문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동의 없이 돈을 기부하셨잖아요. 이것도 가족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들의 인간성을 더욱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싸움이야? 참 마음이 아프네. 그 어머니가 평생 저 자식들을 위해 사셨는데.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자식들의 평판은 점점 나빠졌어요. 하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들 시선 때문에 우리 재산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고인의 유언장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큰아들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측 변호사님이 일어서셨어요. 재판장님, 고인께서 남기신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변호사님에게 쏠렸어요. 고인께서는 유언장 외에도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남기셨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고인의 정신 상태와 유언의 정당성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큰아들이 적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내 전 재산을 달라고 하더라. 아픈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딸은 요즘 통화도 잘 안 받는다. 손자 숙제 봐준다고 하면서 엄마 전화는 뒷전이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됐나 싶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끝까지 믿고 싶다. 혹시 내가 죽고 나면 진짜 나를 그리워해 줄까? 아니면 그냥 재산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만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큰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변호사님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 일기장에는 지난 10년간 고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 내용이 낭독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며느리는 내가 집을 팔라고 한다.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는데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 내가 아픈지 건강한지 관심도 없나 보다. 자식들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때 변호사님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 모든 기록을 정확히 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죠. 녹음기요? 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거실, 부엌, 어머님 방에 총 5개의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자식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하시네. 왜 자꾸 집에 오라고 하시는 거야? 돈도 안 주시면서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어머니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다니까요. 빨리 팔고
우리 사업에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자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자신들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싶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유 원장은 정당하며 고인의 뜻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큰아들의 무효 소송은 완전히 기각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큰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을 나온 자식들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왔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 편지는 자식들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일 때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나의 소중한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엄마 마음을 이해했다는 뜻이겠지. 편지가 낭독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단지 너희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해서였어.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건 돈도 집도 아니었어. 그냥 가끔이라도 엄마 생각해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 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엄마를 귀찮아했고 엄마 말은 잔소리로만 들었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몰랐어. 큰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마지막에 이런 방법을 택한 거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해서 말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 엄마는 너희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혹시 정말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로 키운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자식들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믿었어.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 마음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때 변호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웃 박할머니가 오랫동안 어머님을 도와주셨다고요. 박할머니요? 자식들이 고개를 돌리자 박할머니가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박할머니께서 어머님이 아프실 때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유언장 작성할 때도 함께 가주셨어요. 자식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곁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박할머니에게도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평생 진짜 딸처럼 돌봐주셨다면서요. 박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화목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제서야 자식들은 진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낭독됐어요. 엄마가 남긴 재산은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도 좋고 함께 뜻깊은 일에 쓰여도 좋아.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엄마는 죽어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다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야. 편지가 끝났어요. 자식들은 모두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큰 며느리도 함께 사과했어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 된 도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매달 어머니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 김치찌개를 같이 끓여보자. 어머니께서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어머니 생신 때마다 미역국 끓여주시던 기억이 나네. 자식들은 어머니의 일상 하나하나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계획을 바꿨어요.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부해 오셨던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도 하게 됐어요. 큰 며느리는 어머니가 돌봐주셨던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둘째 딸도 변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제일 우선이야. 자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이웃 할머니들도 기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다워졌네. 박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회의를 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으로는 어머니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때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이 가족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처럼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될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